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유혜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는요,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역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 주인공은 무려 70세의 노인입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말 멋진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데요.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선 이제 운동은 필수입니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야 인생이 행복하죠.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책임지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11월 한 달간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해 노인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 최정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 노인 스포츠 지도사 협회 김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 드릴게요. 최정원 선생님, 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줄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 하시는 건가요? 네,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네. 저 CF 문구 같다. 네. 기현 선생님, 네. 네,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노인스포츠 지도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나오셨으니까요. 네네네. 한국노인스포츠협회 뭐 네네네. 광고도 하실 겸 또 하시는 네. 일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 협회는 노인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게 국가 자격증이군요. 네네네. 국가 예. 자격증이라서 현장 실습 인증 기관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연구 지도서도 발견하고 지도사 양성 사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다가 이제 저희들 무료 스터디로 운영을 하면서 재능 교육을 받으시는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강사들을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또 이제 전체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면은 이제 강사를 파견도 하고 네.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또 해마다 우리가 전국 실버 체조 경연대회에서 네. 9월 23일 날 저희들 창원 방송국에서 이제 저희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도 하셔야 되고요. 실습도 시켜드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네. 같이 다 모이고 한 자리 마련되는 그런 네네네. 대회도 여시고요. 네네. 네, 바쁘시고 즐거우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도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받은 만큼 돌리주 나눔을 하자 해서 행복힐링 봉사단이라 해서 아이고, 우리가 예. 이제 좀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웃음을 주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를 많이 하시는구나.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노인 스포츠 지도사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최정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노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노화로 인하여 심장이나 네. 그리고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지구력, 근력 그리고 유연성이 네. 감소됩니다. 난 이거 다 없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운동 같이 하시죠. 이런 거 있네. 우울증과 무기력이 있네 나한테는. 운동 같이 하시자고. 이거는 없고 두 가지가 나한테 있네. 자, 이렇게 노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변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네. 올바른 운동법을 지도하고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웃음 치료, 그리고 댄스 네. 같이 하면서 노인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제가 또 체육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미래 반가운데요. 직업이죠. 유엔 씨에게는 미래 직업이죠. 현장에서 한번 네. 눈여겨 보셨다가요. 예, 좋은 제목.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노인분들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한국 1인당 진료비는 2008년도에 233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362만 원으로 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의료비를 걷기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주 1회 이상 30분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연간 의료비가 12만 5천 원 더 네. 적게 들어간다고 그런 통계가 합니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둘째로 보면 우리가 근감소증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노인들에 들어서 근력이 서서히 우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 툭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네.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력이 빠지면 사람의 사망률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내 임수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남자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6배 내지 8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노년의 근력 손실을 갖다 막는 것이라고 중요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셋째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예 여행을 못 다니겠다,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갖겠다, 취미를 갖겠다 하는 자체가 다양한 계획을 세우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76.6배 되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83.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6.5 정도 짧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는 우리가 이불 속에서 힘들게 생활을 한다고 차이가 보십니다.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네네. 삶의 질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넷째는 결국은 우리가 고독사인데 세대 간의 갈등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네, 보면 그렇죠. 고독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을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998812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저는 이걸 겁니다. 사실 처음 보긴 했는데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예, 떠나가는 이거 하루 것입니다. 이틀만 앓다가가 이거 굉장히 다가오는 네네네. 말이네요. 그래서 예, 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염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노인에게는 운동이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 예,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선생님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잠깐 웃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선생님 모시기 전에 또 그 전에 있는 직업을 그 죽음 교육 전문가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한테 네네.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제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또 우리가 잘 죽을 거냐 이런 문제를 네. 많이 하면서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실질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스스로 네.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 문제가 조금 그랬다라면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갈까 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요. 네네. 저희 제작진들이 아무튼 순서를 그렇게 또 잘 맞춰주신 것 같아서 예, 오늘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해보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 기능이 좀 네네.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무기력이나 네네. 우울증 여러 가지가 좀 오긴 오죠.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네. 좀 뭔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칙이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저희들 정보 차원에서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거는 우리 지도사님인 최정화 선생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예. 네. 노년기에 운동을 할 때요, 수칙을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철저히 하라. 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준비 운동과 일단 준비 운동을 안 하면 이 근육이 웜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다쳐요. 그리고 정리 운동, 철학과 나온 네. 나는 소외된다. 정리 운동 쿨다운을 안 하면은 네. 뭘까요? 붓기가 안 빠지나? 네, 정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 부상이죠,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신체 조건과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죠. 네, 노인이 되면 만성 질환을 다 거의 다 앓고 네.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골관절 질환 등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의 이 종류를 보자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80% 그리고 근력 운동을 20%로 네. 구성을 해라고 합니다. 8대2로. 네. 네. 자, 유산소 운동은 뭐 흔히들 잘 아실 거예요.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탔기, 수영, 그리고 신체 충격이 낮은 운동 네, 선택하시고요. 네. 운동 시간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주로 30분에서 50분. 그리고 거의 매일이죠. 네. 주 5일에서 6일. 이렇게 하시고 강도는 약간 땀이 좀 날 정도로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기구보다는 그냥 맨몸으로, 맨손, 맨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주로 주 3회 정도 해서 운동 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2세트에서 3세트. 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산소 80에 근력 20 하신 거는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죠. 그 말씀하시면서도 네, 네. 천천히 체력 만들고 이런 걸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해요? 그런 거? 저요? 몸에는 네. 하실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학부생 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이제 조심해야 돼.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하나 정도는 하나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선생님 말씀 이어주시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즘같이 체온 변화가 급격히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간대는 좀 피하고요. 쾌적한 시간대, 주로 낮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좋을 때. 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분 보충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 물 한두 컵을 좀 마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알고 있는 운동 중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 좀 계시죠.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할게. 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도 일단 내가 맞은 거니까 할게라든가 아니면 뭐 좀 고집이 좀 계실 수도 있죠. 예,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운동, 맞지 않은 운동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최 선생님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 뭐 교수님 혹은 그렇게 해서 좀 쪽에 하시고. 선생님 말씀을 좀 빌리면서 그러시구나. 인용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것 이렇게 같습니다. 등치시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좋은 건지 아닌지 제가 예, 예. 그런 생각도 나서 여쭤봤거든요. 어때요? 저도 어릴 때 엄마 따라 많이 등을 좀 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봤더니 예. 이렇게 나무에다가 등을 치는 운동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뼈가 굉장히 약해지니까 특히 우리 골다공증, 네, 척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등을 잘못 쳤을 때 그 등의 척추가 많이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굳이 등을 좀 쳐서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척추 부분은 피하고 네. 좌우의 근육 부분을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아래 위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웨이브도 좀 그런 주면서. 식으로. 교수님 조금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렇게. 시원해 막 이렇게 이렇게. 네, 나무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멘트가 뭐 정말 임상 멘트인데요, 거의 뭐 정말.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치면 치는 대로 이거 시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위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네. 근육 풀어주는 것 정도로 타협을 해라, 그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것도 좀 하시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요. 택시 운전 기사님, 네. 잠깐 문 열고 나와서 이렇게 허리 돌릴 때 보면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적든 많든 갑자기 이렇게 무리를 주시면 안 되거든요. 두두두 소리 나는 거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훅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확 갑자기 뜨는 거. 이게 맞아요. 예.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구나. 정말 그게. 저 위험합니다. 가끔 힘들 때, 막 짜증나 이래가지고 훅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 또 소리가 나야 이게 되는 줄 시원해요. 알고. 그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그러니까 거군요. 상체 하체를 이렇게 정반대로 돌리면서 허리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허리는 20년을 항상 그렇게 해왔어. 허리는 소중합니다. 아이고, 이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천천히 돼요. 돌리시는 게 천천히.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하란 말씀이죠. 선생님, 이렇게 그렇죠. 갑자기 급하게 해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허리는 사랑입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들에게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번엔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근력 운동법 지금 만나보시죠. 네, 지도사님과 함께하는 근력 운동 이렇게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도사님, 잡는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른쪽 팔부터 왼쪽은 가슴의 중앙에 붙이시고요. 이렇게 쭉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원래 돌아오시고 자, 쭉 밀어내시고 5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를 세워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기압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구나. 예. 우리 노인분들은 기압을 넣으시면서 힘을 만드시면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네. 자, 시작. 숫자를 세워주세요. 그럼 제가 기압을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작. 하나, 어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작.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더 크게. 넷. 어이. 다섯. 어이. 자, 한쪽만 하면 안 하시는구나. 되겠죠. 오. 자, 왼쪽도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소리 좀 더 크게 내주시고요. 예. 혼나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넷, 어이. 다섯. 어이. 시원해요. 이번에는요, 네. 팔을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팔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팔을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네. 좀 힘드십니까? 제가 좀 멀리 괜찮으시죠? 잡았어요. 안 힘들게 하려고 좀 제가 멀리 좀 잡아가지고. 태평양 아니에요, 우리 태평양? 혜인 양은 좀 짧게 잡았고, 네. 제가 좀 넓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넓게 근데 시원하네. 원래대로
넓게. 예,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은요. 자, 넓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역기를 들듯이 등 근육을 같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괜찮으시죠? 네. 아까처럼 숫자 세주시면 제가 어이 하겠습니다. 네.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네. 내려갈 때 하나, 올라올 때 어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시작.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넷, 어이. 다섯.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근데 너무 땀이 나네. 시원한데요, 선생님? 시원하시죠? 네. 이거를 아까 그 해주신 지침대로 하루에 뭐 시간 맞춰서 하고 뭐 이러는 게. 네. 이건 도움 되겠다, 진짜. 이 어르신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어이 하시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어깨 통증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러면은 네. 요거는 정리를 하고 그럼 좀 더 다른 얘기 또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해보니까 지금 뭔가 땀도 나고요, 선생님. 그죠? 막 이렇게 굉장히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제가 확실히 또 저질 체력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일단 저도 조금 이번 기회에 집에 가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유엔 씨 참 잘 못하네요. 제가 보니까. 아니요, 저는 못하는 척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못하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뭐 다 뜻이 있어서 하신 걸 테고. 네. 자, 선생님, 그럼 노인들이 즐겨하는 이 스포츠 종류는 어떤 걸 좀 좋아하세요? 네, 과거에는 게이트볼로서 이제 산지된 기억나네요. 노인 네. 스포츠가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운동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네. 게이트볼 추종 국가인 일본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게이트볼 인기가 주춤해진 반면에 당구나 탁구, 볼링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가 원래는 즐기던 우리가 그러네요.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인들에게 이제 이게 많이 알려졌고 노인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는 단시간 내에 탁월한 운동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공을 받아치는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군요, 탁구가. 네네. 네. 그래서 당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를 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기가 많이 끌고 있는데 우리가 정적인 운동이잖아요. 당구나 당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4km를 갖다 그 걷는 정도세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볼링도 이제 인기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볼을 무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투구 동작이나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점차 운동의 부족함을 이제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1시간에 4km를 걷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당구. 네네네. 정말 놀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조금 더 과격한 운동을 네네. 즐기는 노인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네네. 어떤 과격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고령의 사회 일본의 노인들은 체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즐기는 운동이 다양해졌는데 그 안에 일본 스포츠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체력이 지난 20년간 계속 향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70살 노인의 체력은 5살 이상 젊어지면서 암벽타기, 사이클 같은 격렬한 운동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네네. 이렇다라고 해서 뭐 토픽처럼 들릴 수 있는 통계가 아니라요. 저희 한국에 계신 네네네. 노인분들도 점점 이런 추세로 갈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점점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 속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이야기 좀 해보죠. 최정환 선생님, 네. 예, 제가 사석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원래 교육학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이거 말고도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굉장히 활달하시고 다이나믹 하시면서도 애교가 그냥 몸에 묻어있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자, 한번 여쭤보죠. 일단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아이 둘을 놓고요. 정말 인성이 좋은 아이들로 기르고 싶어서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동화 구연을 배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냥 안 하셔도 동화 구연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좀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직업이 되어가지고 한 15년 정도 동화 구연가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다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아이 보세요. 네. 아이를 위해서 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그래 내 적성에 맞나 했는데 너무 잘 맞아서 이제 하셨죠. 네. 그러다가 노인 스포츠 지도사라는 게 물론 뭐 어디 나와 있지도 않았으니까 당시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동화 구연을 하다 보면은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처 요양병원의 할머니들에게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야기 들려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요. 노인분들이 이야기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신체적인 운동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공부해가지고 건강박수 그다음에 장구도 배워서 또 좀 민요도 좀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댄스 트로트로 댄스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옆에 MC가 계셨어요. 아시는 분 MC를 통해서 우리 김영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게 됐죠. 그렇게 해서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인기가 뭐 엄청나게 많으시겠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예. 하신 거죠? 예, 회장님 같이 네. 활동하면서 마술 동화 구연가 그리고 네. 공연 단장 이렇게 하면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또 같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그때 30대 초반에 읽어주셨던 동화를 읽고 자란 지금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인가요? 그래서 큰애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예. 그리고 둘째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가 있습니다. 엄마 많이 자랑스러워하죠. 네. 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리고 경력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직업이라는 게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직업의 발견이 갖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도 그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 취득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시죠. 네, 그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2015년도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3회째 맡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은 4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는 5월 달에 필기 시험이 네, 있습니다. 필기. 그래서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7월 달에 실기하고 구술을 보게 됩니다. 예. 구슬이면은 면접이에요. 네, 면접도 있고 이제 말로 이렇게 네네네 하면- 표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네. 일단은 과목당 우리가 필기도 각 과목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 60점이 돼야 되고 근데 실기 같은 거는 70%를 갖다가 이제 통과를 해야 네, 네. 그래서 그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기, 구술 이렇게 시험이 다 통과가 되면 8월 달에 이제 연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연수 안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받게 되고 현장 실습 일지를 또 작성을 해야 네.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8월 달 연수 안에 저희들 이제 사단법인 한국노인 스포츠 지도사 협회가 이제 현장 실습 인정기관에서 받아서 그 연수원에서 이제 선택해서 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전체 다 통과가 되면 연수원에서 마지막 일지를 다 정리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면 네.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 통지서가 11월 달에 납니다. 거의 1년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네. 그럼 필기 시험이나 실기, 구술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편적으로 되는 건가요? 필기 시험은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필기 시험 합격하고
한 번 실기나 구술에 떨어지면 재차 시험을 한 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됐으니까. 네네네, 일단 그렇죠. 그거는, 예, 그래서 예.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이제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기와 실기, 구술 시험까지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기 부분을 보면은요, 검도라든지 게이트볼, 그리고 골프, 농구, 당구, 이렇게 55가지 종목이 있어요. 정해놓은 종목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실기는 그 중에 하나. 네, 예, 예. 그런데 네. 운동에 자신이 없는 분을 위해서 이제 레크리에이션 종목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진행 기술과 그리고 게임 기술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준비해온 그 레크레이션을 면접관들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아, 이런 또 융통성이 네. 있네요. 네네. 예, 예, 그러네요. 네, 이렇게 실기 시험을 보기 전에 필기를 치러야 하죠. 예, 필기를 합격을 해야지만 네. 실기를 볼 수 있는 그럼 자격이 필기도 사실 주어지는 좀 거죠. 쉽나요? 어떤가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과목이 좀 많이 있나요, 필기가? 네네. 필기가 몇 가지 과목이 있나요? 예, 5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네. 필수 과목이 바로 노인 체육론이 있습니다. 네. 체육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운동 생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 역학, 그리고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 한국 체육사 이렇게 7가지 과목 중에서 4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어려워요. 기억나세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는 그렇게 본 다음에 마지막 구술 시험이 실기하고 남았죠. 구술을 같은 날, 같은 아, 장소에서 그런가요? 예, 실기를 보고 난 다음에 구술을 이렇게 보거든요. 아, 네. 구술은 이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어떤 상황들을 말로써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소위 문제 해결 능력 보시는군요. 바로 그때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거 보시고 순발력도 예를- 그때 네, 보시고. 아. 예를 들면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네. 그게 뭐죠? 아니, 근데 그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고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건가요? 마이크 그런 그냥 거는? 얘기하는 거 아닐까? 네, 이제 마이크는 보통 이렇게 본인이 운동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 네. 스탠드보다는 이렇게 그 핀 마이크, 네, 예, 네.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를 또 보관하는 방법, 스피커라든지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소리. 그 노인분들은 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그 기함 예민하시거든요. 드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 예, 그냥 우리가 내는 이 생으로 내는 목소리는 좋아하시는데 네.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그럴 수 계세요. 있죠. 그래서 그 소리 조절도 좀 잘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감 뭐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제일 들어가나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강사니까요. 태도. 태도.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 이제 필기, 실기, 구술 이제 요 얘기도 해주셨고 과목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싶어서 네. 협회에 문의를 하면 네네네. 일단 처음 시작이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협회에서는 11월 달에 11월. 1차 모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1차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2차 모집을 합니다. 2차도 하니까 3월도 기다릴 수 있고 일단. 네네. 그다음에 지금 11월 당장이니까 일단 제가 이제 11월 네네네.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네네네. 일단 그렇게 하고 과정은 몇 주? 이론 10주 과정을 하고 그리고 실기 5주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듭니까? 비용은 저희들 건 1년이 가지면 50만 원밖에 하지를 그 않아요. 정도면 일단 한번 시작할 수 있을 것 예, 같고. 한 번 등록으로 재차 수강료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네네네. 하셨던 게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네네, 융통성도 그렇죠. 있으니까 한번 그런 네. 쪽으로 내가 운동을 못 하더라도 그쪽으로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또 그것도 한번 해보셔도 네네, 되고. 왜냐면 저희들이 왜 레크레이션과 댄스만 하냐고 하면 지금 강사들이 전문 체육학을 나왔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이걸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노인정이라든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사들, 문화재보존하고. 예, 예. 그런 데 있는데 이 강사들이 만약에 수영을 딴다.
뭐 그러면 축구 지도사가 된다. 이러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그 후에 뭐 하더라도 뭐 떨어지도 재차 수강 안 받으니까. 협회에서 예. 방향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 네네네네. 봤으니까 자격은 충분한 거고요. 거기에 네네네네. 근거해서 이제 네. 종목을 아무래도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댄스 쪽으로 네네네네. 잡으셨으니까 네네.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연성 있게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네네, 더 그렇죠. 넓어지죠. 예, 무슨 네네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떨어졌어도 무료로 그때 네네. 재수가 가능하니까 예, 그것도 참조하시고 예, 그것도 이제 문의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곳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정리 좀 해보죠. 네,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희들은 갑니다. 간사들이. 그 주로 우리가 노인복지관, 그리고 시설, 직업사회봉사조합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주민자치단체 이런 데 이제 아, 예, 예. 네, 국민회관이라는 최고 많이 가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예,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조금 발전이 됐다 하면 이제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그렇죠. 같은데 예. 이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요즘은 안에 복지관을 맞아요, 이렇게 다 맞아요. 운영을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운동 맞아요. 건강 프로그램을 이제 요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오시는 네네. 분들이. 저희들도 예.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이제 차량으로 모셔다가 그 오후에 오셔가지고 두 시간 정도 그 안에 이제 운동을 해드리고 다시 모시다 드리고 이래 하고 굉장히 있거든요. 많은 정말 노인분들이 계신 어르신들 네네네.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신다. 이렇게 이 큰 네네네. 원칙이 있고요. 네네네. 최전 선생님 지금 어디 나가세요? 저는 한국 노인 스포츠 지도사 협회 우리 부회장 겸 단장으로 일단 먼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함이 예, 명패가 거기도 예, 직업입니다. 명패가 있다. 예, 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거기서 노인대학 활동하고 예, 예, 나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만 만나 뵈어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아, 정말 좋은데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지도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워낙에 무대 체질이셔서 긴장이 하나도 안 돼 보이시는데요. 네, 준비되셨으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진은요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예, 경로당에서 우리 노인분들과 함께 기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생수병에 보이시나요? 아, 그러네요. 예, 생수병에 그리고 아까 물은 했던 밴드. 네, 물을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만큼만 가득 채우시는 분도 있고 반만 채우시는 분도 있고 그 기구를 이용해서 상하체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예,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네. 선생님이세요? 예, 저기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어르신들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쁘게 이렇게 알록달록 조끼도 입고 네. 머리에도 좀 예쁜 거 쓰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쓰고 계시네요. 모자를 쓰고 계세요. 여기도 경로당인데요. 네. 우리가 경로당에서 이렇게 운동만 하면은 좀 1시간 동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지 활동을 위해서 그러시구나. 이렇게 또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지금 요리사 모자예요. 예, 요리사 모자, 그다음에 또 변신해서 군인 모자, 네. 박사 모자까지 3가지 변신을 하는 그렇게 모자를 써서 한번 찍어봤는데 되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다들 V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운동만 한다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신체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기분 좋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두세 배 더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강사님들마다 이렇게 하시다가 아주 그때그때마다 현장 분위기 캐치하셔가지고 저런 거 넣으시는 순발력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저런 걸 어떻게 분량을 할 것인가도 고민하실 것 같고요. 아마 그 개성이 좀 나타나실 것도 같아요. 선생님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퀄리티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 맞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웃음 치료하고 같이 또 마술하고 그다음에 종이 접기 한 보따리 갖고 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풍성합니다. 선생님 만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다양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한국 노인 스포츠 지도사 협회 저희 사무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월요일마다 저희 심화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땄다면 이제 실기 부분에서 이렇게 댄스 부분을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체조하고 그리고 실버 댄스 그리고 요가까지. 예. 그리고 라인 댄스. 라인 댄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즐거워하고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저 조끼가 첫 번째 사진에 입고 계셨던 그 조끼인가요? 예, 뒤에 우리 협회 그 이름. 뒤에 뒷모습은 저렇게 돼 있군요. 네, 뒷모습에 이렇게 스스로 다 있고. 맞는 거. 만드셨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양병원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1년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두고 넷째 주 토요일에 요양병원으로 봉사를 갑니다. 이거 예, 저희 회원들이. 말씀하셨던 그 힐링 봉사단 네네네. 이런 분이시구나. 네. 거기서 약 1시간 가량에 맞춰서 건강학 박수부터 댄스 그리고 마술 그리고 장구 그리고 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이렇게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핑크 색깔 옷이 또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시구나. 앉으셔서 다 하고 계시구나. 예. 이거 여기 굉장히 진짜 이거 커요. 체조 경연 대회. 네. 실버 체조 경연 대회. 굉장히 규모 큰데요? 전국, 예. 전국입니다. 아. 전국 실버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네, 저희 9월 23일 KBS 창원방송국에서 저희가 성황리에 마친 저희 방송도 되고요. 협회에 그죠? 지역방, 지역방 방송되고, 예. 아주 큰 저희가 사업인데요. 예. 4개 팀을 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결승전이에요. 저기 18개 팀. 예. 54개 팀이나 참가를 예. 그 해가 다 해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예선전을 다 거쳐가지고 18개 팀 결승전. 네. 한 경쟁률이 850명. 치열하네요. 예. 그리고 저기 가서 출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협회에서 만든 제자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서 또 네네, 오시기도. 그렇죠. 이거 얼마나 또 좋으세요. 네네. 열심히 가서 일해서 와서 또 하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행사시겠습니다. 네. 저기 예. 무대에 실버, 노인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연습을 하셔서 의상 맞춰서 이렇게 곡 한 2곡 정도로 나와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연료는 없습니다. 저 창갑이. 장갑이 없이, 그것도 잘하셨네요. 협회에서. 후원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방학도 뛰셔서 다 일단 그분들한테 부담 안 드리는 네네네. 방식으로. 네네네. 그것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신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희 행사 너무 보람 있게 잘. 잘하셨습니다. 예. 오, 예. 지금 수상을 기다리고 있네요. 예. 아마 시상식 전에 아마 회장님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회장님 저렇게 큰 무대도 서시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니까 네. 처음에 개회사 하시고 폐회사도 하시고 인사 말씀도 하시고 네.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이제 막 방금 한 달밖에 안 된 행사네요. 아주 따끈따끈한 행사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시나리오는 다 봤네요. 예, 그럼 같이 자리에 와서 더 얘기 나누실까요? 네. 예.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진출 분야입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한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시설에서 강의를 하거나 회사나 단체의 행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활동하셨던 모습 보시니까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또 즐거움 같이 나누는지 알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였고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는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거라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에 60세의 나이로 웃음 치료사를 하고 싶다는 분이 찾아온 선생님이 계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나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 쳐다보면 우아하게 전혀 웃음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제가 아마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한사코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러면 만일의 자격증을 그때는 민간 자격증이었습니다. 예, 예. 2015년도 그렇죠. 국가 자격증이 한 3년 됐으니까.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혹여나 만일에 이제 강사로 활동을 못 하시더라도 저한테 원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예. 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하면서 그분이 제 판단이 정말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이제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강의라든지 자기 스스로 정돈을 하고 문해 그 교실하고 문해 지도사가 있어요. 그걸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 이제 자기가 그걸 하면서 그러면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를 해가지고 이수를 하시고 공부 욕심이나 네, 이런 그래서 는 대단하신 이제 분이네요. 하나를 예. 배우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해도 학문입니다. 학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체육을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하면서 이분은 2015년도 첫 1호로 노인 스포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지금은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저희들이 창녕군에서 예. 남지하고 이쪽에서 완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63세 때 나이로 보셨으니까 네네네. 지금 연세가 거의 한- 63세. 아, 그때 그러니까 60세. 그때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더 네네네네. 고령이신데 하시는데 네네. 일단 지금이 이제 그러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선생님도 좀 몇 분 계시겠지만 그냥 한 분 정도만 소개해 주세요. 예.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서 예, 좀 말씀하시는 기억에 겁니까? 남는 분. 예.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지도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화들. 네. 2번이나 떨어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이제 합격을 시켜드릴까 지금 그게 숙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현재 굉장히 진행 중이군요. 임팩트 강한 말씀을 해주시고 절실함을 같이 느끼게 해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영상 편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그분에게. 선생님 힘을 내시고요. 내년에는 꼭 합격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이팅! 예, 저희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신입을 발견 팀이 모두 응원해드릴 테니까요. 네. 예, 내년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선생님, 뭐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될 정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무래도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대략적인. 자격증을 따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뭐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택시 기사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가 이거 역량 강화를 시키고 많은 또 현장에 가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빠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자기의 사업이거든요. 이 직업은. 네, 그래서 네. 빠른 사람 6개월 안에 이걸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가면 갈수록 수입이 100만 원세부터 300만 원까지. 그럴 것 예, 같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해 할 수 주셨던 그 63세 나이로 하셨던 그분도 네네네. 점점 더 늘어나시는 네, 지금은 그런 걸로 한 2, 300 생각해야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첫술에 배부르겠다는 생각하시는 네네네. 분은 뭐 없으실 것 같고요. 네네네. 자기가 얼마나 개발하고 자기 개성 발휘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 짜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점점 높아지겠죠. 자, 이 시점에서 최자 선생님, 예, 요즘은 어떠십니까? 예, 뭐 너무 정확히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남편도 모르는 수입인데, 네. 적게는 그럼 낮춰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진짜는 여기다 적으세요. 저희 강사들은 이제 달달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적게는 한 200부터 많게는 한 4, 500까지. 그렇죠. 많은 달은 더 많이 하시고 네. 적은 달은 좀 쉬면서 하시는 거고. 뭐 여러분께서 이거는 남편분이 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들 예. 모른 척 하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 제도적, 인식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건 정말 많지만 우선 인식적인 측면에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3회 거쳤고요. 내년 4회를 지나면 아마 더 많이 그렇죠. 예, 알려질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국가자격증 된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게다가 네. 대회를 큰 걸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협회장님께서도 좀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도시에는 맞아요. 우리가 예. 뭐 대한노인이라든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찾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골로 갈수록 점점점 이제 할 공간이 적고 또한 이분들이 와야 될 거리가 멀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노인정까지 오면 사람이 적으니까 프로그램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 스포츠 지도사들이 찾아가는 내가 운동 프로그램을 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구로 직접 찾아가는. 네네. 아, 예. 네. 아, 그것도 되게 좋은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이분들이 멀다고 안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네. 가시고 싶으신데 공간이 없고 네네네. 멀리 못 오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지금 자택을 방문하는 걸 지금 네네네.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고 자꾸 이렇게 전망을 모색하시니까 네네네. 더 좋게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연장돼서 협회장님 네. 스포츠 지도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이 굉장히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나이 43세 때 순간 저도 이제 학교에 그때 몸을 담궜을 텐데 내 나이 60이 되면 뭘 하고 있을까 할 때 우연찮게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네. 제가 직업이 우리 최정학 교수처럼 훅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예. 노인 스포츠 지도사랑 국가 자격증이 신설되면서 점차 노인 스포츠 지도사들이 일반 우리가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강사들이 앞으로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네.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릴 때는 강사들이 민간 자격증 충분한데 지금 이제 수요는 조금 적고 공급은 많으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렇죠. 전문가를 예, 키우는 예. 엘레를 근황하는 모습에서 아무래도 노년에 퇴직이 없는 직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과에 항상 그 복수 전공을 많이 하려고 하는 네네네.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이 스포츠 쪽이 굉장히 블루오션에다가 네.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그렇죠. 융합하고 싶어 했거든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전망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의료비 절감, 건강기대 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노인 체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강사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운동만 하는 스포츠 지도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예. 각자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고 또 다방면에서 이렇게 다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 한국 노인 스포츠 지도사 협회에서 정말 그런 강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고 또 저 또한 전국구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바로 네.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네네네. 생각하시는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2015년도에 외부 강의를 다녀오다가 양산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큰 추돌 사고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제 차가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두 바퀴를 구르고 차가 이제 앞으로 다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사고로 인해서 아니, 근데 이제 그 사고... 네. 아니, 전혀. 전혀 뭐 저희는 그 생각을 네네네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건강한 모습이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다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한 25일 정도 있다가 청각이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렇습니까? 두뇌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오른쪽 청각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뭐 두 개 있는 거 하나 오늘 제 말씀 잃었으니까. 다 잘 네, 들으셨고요. 왼쪽으로 잘.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하지만 만약에 팔이나 다리가 부서졌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자식 3명을 키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도움 받은 걸 감사한 걸 다시 내 후배들한테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꿈을 이루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노인스포츠에 와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게 마지막 우리가 이 놀러 소풍 왔잖아요. 지금 이 있는 공간이 소풍 와서 즐겁게 놀다가 떠나갈 때도 행복하게 떠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갖고 계신 긍정적인 삶의 태도도 지금 많은 분들에게 공감 얻을 거라 생각 듭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보내드려야죠. 예, 보내드려야 아쉽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미래 직업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협회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 바라고. 자, 오늘은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최재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노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관광, 휴식 등 8개 항목 중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문화 활동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결과는 1위 휴식이었습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는 전국 평균 4.7%로 100명 중 5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가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운동해야지라는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고요. 운동 좋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좋은 건 아시는데 문제는 지금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선진국이나 이제 미국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센터, 그다음에 집에서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밀접하게 잘 돼 있어서 다양한 운동 생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한 스포츠 복지가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나아지는 과정 속에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고 활발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